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장이에요. 사실 이번 주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만을 좀 기다렸어요. 금요일을 좀 기다렸는데 와, 날씨가 왜 이렇게 덥습니까?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 오는데도 막 땀이 너무 삐질삐질 나가지고 여러분들도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분 보충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운데 내 주식이 혹시나 안 간다라고 하면은 안 간다고 또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반드시 또 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분명히 또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삼성 SDI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뭐 오늘 좀 굉장히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일지 일단은 그냥 뭐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단가 사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답변. 정답은 없으니까 주식에. 자,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코멘트를 좀 해드려 볼 테니까 누구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DI 그냥 관심이 있는 누구나에게 대답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추천주도 하나 같이 담아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최근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정말 힘이 됩니다. 자, 주말 영상에서는 제가 댓글에 대한 또 코멘트를 한 번씩 하는 이렇게 간접적인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 일봉 차트고요. 자, 시간을 꼭 제가 이렇게 켜놓고 있죠. 왜냐면 시세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얘기했던 거 대비해서 야, 이거 뭐 종가 기준으로 야, 이거 어떤데 뭐 그런 말 하고 있냐 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시간을 딱 이렇게 근거로서 남겨놔야 돼요. 이 시간 보세요. 2시 10분입니다. 자, SDI 일단은 제가 오늘 제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뭐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우리 VIP님들은 지금 뭐 솔로엠 들어가가지고 어제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보유를 하고서 지금 한 몇 프로 정도죠? 한 얼마 안 되긴 해요. 단타로 일단 들어갔는데 한 2, 3% 정도 그냥 수익권에 있고 다른 종목도 뭐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타 지금 트레이딩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타 위주로 해서 조금 그렇게 몇 개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그냥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로 그냥 챙길 것만 챙기자. 왜냐면은 뭐 어제는 뭐가 갔다가 오늘은 또 뭐가 갔다가 이게 계속 판이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오른다고 붙어서 그냥 무조건 쫓아붙고 이러면 자꾸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다니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순환매에서도 의미있게 거래가 발생이 되고 의미있게 힘이 생긴 놈들 위주로 접근을 좀 해야 돼요. 오늘 5G 쪽이 좀 올라오죠. 5G 쪽이 좀 올라오지만 보시면은 거래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물론 메이저들의 매수세는 유입은 인상적인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2차전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2차전지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있어요. 일진머티리얼즈 아시죠? 단타수장 메인 종목 중에 하나였던 거.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빠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16만원 밑에서는 지금도 매수하면은 이번에 실적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충분히 먹을 거리 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쪽으로 힘이 강하게 유입이 되었던 그 일시적인 어떤 그 거래의 힘에 대한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한탕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한탕 먹고 훅 이제 나갔죠. 물론 저도 나왔지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또다시 새롭게 봐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고, 오히려 주목을 받게 해준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게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SDI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뭐 망치형 캔들이다 어쩌다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만 좀 메모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조만간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시세 자체가 이거 그냥 이쁘다, 그죠? 그리고 뭔가가 얘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 주식 종목의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을 꿀 때 우리 VIP님들 알고 계세요. 꿈을 꾸면은요, 그 꿈이 진짜 한 단가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소름 끼치게 그게 그 다음날 그런 시세가 나와요. 예전에 시즌 화이자 백신 이슈 나왔을 때 우리 VIP님들 이거 진짜 보면 웃을 거예요. 아마 웃음 지으실 거예요. 화이자 백신 이슈 나올 때 이때 이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이날 월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전날 꿈을 꿨어요. 딱 전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식구들하고 우리 대표님들하고 해서 전문가분들하고 회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녁 먹으면서 시즌이
떡락하는 꿈을 꿨다고, 한 11% 가까이 빠지는 꿈을 꿨었다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물론 이게 9.6%까지밖에 안 빠지긴 했는데 한 11% 빠지는 꿈을 꿨어요. 막 이랬더니 대표님들이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넌 단타 수장하면은 시즌인데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근데 밥을 먹으면서 저녁에 딱 시간이 좀 지나가가지고 8시쯤 됐을 땐가요? 미국 시장에서 화이자 백신 이슈가 미리 나왔어요. 국내 뉴스에도 딱 나왔어요. 화이자 백신 어쩌고 뭐 이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된다면서. 그렇구나. 주식시장 좋겠다. 이러고서 막 다들 다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백신이 나오면 진단키트, 와, 이제 거기서 저는 더 이상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술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왔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미쳐버리겠는 거죠. 이때 한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제가 막 라면 쪽 얘기했잖아요. 농심, 오뚜기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농심도 소름 끼치게 꿈을 꿨다니까요. 정확하게 이 전날, 이날 제가 딱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여러분들 주주톡 채널에 슈퍼리시님 계시죠? 제가 슈퍼리시님한테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슈퍼리시님 저 오늘 농심 급등하는 꿈 꿨어요. 농심 사야 돼, 농심 사야 돼. 오늘 농심 무조건 간다. 막 이러면서 아침에 출근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날은 안 갔거든요. 그날은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이슈가 터지면서 농심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뭐가 씌었나봐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웃으시라고, 웃음 지으시라고 좀 이렇게 진짜 실화를 갖다가 재밌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진짜 실화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정말 신기 들린 것처럼 제가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중요한 건 뭐냐. SDI, 아직 꿈은 안 꿨어요. 중요한 건 아직 꿈은 안 꿨는데, SDI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단타수장 기준에서 좋은 종목이고, 또 우리 회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하는 조건 3가지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주식을 분석하실 때는 이거를 절대적으로 기본 뼈대로 잡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다? 실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모멘텀. 그쵸? 왜? 주가는 결국 기대감을 먹고 가니까. 세 번째는 뭐? 수급. 기대감을 먹고 가더라도 그 기대감을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느냐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 수급이 중요한 거고. 이 3가지만 맞아도 주식은 간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게 결국에 그 주식의 적정 가치라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은 결국에 실적이 올라와 줘야 실적 대비해서 이 종목의 값어치가 이 정도의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 이런 것들. 그쵸? 근데 그러면 반대로 주식이 못 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렇게 만약에 못 올랐어요. 얘네는 이미 실적으로 따졌을 때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지고 아직 여기에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 이만큼 먹을 폭이 있는 거죠. 이만큼 먹거리 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해야 안 해요? 여기 사서 여기서 팔자고 투자하시죠. 그죠? 그러고 만약에 거래점부터 프리미엄 받네? 그럼 추가적으로 또 절반 매도하고 수익 더 낼 수 있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밸류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 우리 어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아마 2차전지 쪽에서 다른 종목들도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잘 나오겠지만, 특히 배터리 삼형제 중에서 실적이 누가 더 좋아, 이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성장률과 그러니까 약간 서프라이즈성이 포함된,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뭐 몇 퍼센트 잘 나온다 이걸 떠나서 그냥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혹은 그동안에 삼성 SDI가 실적을 기록해온 것 대비해서 지금 얼마만큼 또 고성장률을, 그러니까 성장률을 따지자라는 거예요. 성장률. 왜냐면 기업들은 지금 다 각자 지들 위치에 잘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가 어떻게 성장을 얼마만큼 해 나가겠느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우상향을 합니까? 카카오 매 분기마다, 그죠? 매 분기 혹은 매 년마다 엄청난 성장세로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매년 보여주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보여도 이거를 누가 부정을 할 거예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는데 이걸 누가 부정할 거예요? 그래갖고 뭐 카카오가 많이 올라와서 이거 뭐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올라와서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라는 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카카오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실적이 이제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앞전 고점 17만 3천을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여기가 매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장기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매도 신호를 드렸던 거는, 여기서 샀던 분들 단기적으로 보니까 그냥 하셔라, 정리하셔라. 근데 난 장기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로 그냥 쭉 가져가라. 그리고 카카오 이틀 전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사야 된다 했죠?
오늘 카카오로 또 저희는 단타 쳐가지고 지금 벌써 3, 4%대 수익 챙겼어요. 여러분들 카카오 3, 4% 수익이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중소형주 한 10% 이상 수익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카카오니까 물려도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들로 비중 많이 실으시죠. 비중이 많게 3, 4%니까 비중 적게 10% 수익 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 오늘 우리 수익 실현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숏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SDI 다시 돌아오면 중요한 내용은 뭐냐?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실적. 그래서 실적은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테마주,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뭐 테마주 뭐 이런 거 좋고, 뭐 백신 정치 테마주 좋아요.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테마에다가 가치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테마에 대한 가치가 있을 수는 있어요. 메타버스 같은 것들은 솔직히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왜? 신사업이잖아요. 새로운 테마고. 그러니까는 위직 스튜디오, 저도 위직 스튜디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엮여서 시세도 잘 나왔고, 위직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 보세요. 작년에 18억 원을 벌어들인 기업이 올해 150억을 벌 계획이고, 내년에 227억, 내후년 318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가가 이렇게 가야지. 실적 핑계라도 대고 가야죠. 2분기 보세요. 자, 2021년 1분기에 마이너스 9억 원 적자죠. 흑자 전환을 이번 2분기 합니다. 3분기부터 84억 원의 영업이익이에요. 이거는 바닥에서 10배가 가도 마땅한 종목이다라는 거죠. 바닥에서부터 10배가. 그쵸? 그래서 존버한 거예요. 그래서 위지익을 이런 거래가 터진 시점으로부터 얘 이제 준비했다, 쏜다.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우리 2만원에 일단 수익 실현했어요. 왜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힘이 과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2만원 이상을 지금 스트레이트로 가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쿨하게 팔자. 쿨하게 팔자. 그래서 쿨하게 팔았어요. 정말 쿨하게 팔았습니다, 위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자꾸 지금 이야기가 새나가지만 결국 SDI 실적 기대하셔라. 실적으로 당장의 주가가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당장의 주가가 실적으로 안 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실적이 그만큼 나왔다는 거는 얘네들의 최종 마지노선 기준치는 잡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DI가 적정 주가가 현재 60만원,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적으로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주가가 60만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74만 8천원이면 비싸죠. 근데 실적이 여기서 그냥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럼 매도가 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기까지 빠지면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못 가. 근데 얘는 적정 주가가 70만원이야. 이제 이번에 만약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적정 주가가 70만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시장이나 뭐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65만원까지 빠졌어요. 얘네 적정 가치는 70만원인데 지금 주가가 65만원이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겠죠. 받아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유입될 수 있는 그 기준점 자체, 그게 바로 적정 주가이자 적정 가치이자 밸류에이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실적이 좋아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 돼, 이것도 있겠지만 실적이라는 걸 통해서 기준점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 밑에 있으면 공매도들도 사실 저평가 종목을 어떻게 공매도를 쳐요? 저평가를 누가 공매도 칩니까? 공매도의 우선 타깃은 고평가 종목이에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나게 두들겨 맞았던 이유가, 카카오가 앞으로 벌어들일 실적은 물론 뭐 못 벌어들일 만큼은 아니었지만, 카카오가 17만원까지 못 갈 녀석은 아니었지만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 2021년 22년 실적까지 땡겨도 적정 주가가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 심지어 카카오의 PER과 네이버의 PER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비교했을 때 카카오가 제일 비싸다. 몸뚱아리 제일 적으면서 제일 비싸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공매도도 시원하게 한탕 해먹고 뭔가 다시 쏘나 싶더니 결국에 밀려요. 그리고 빠졌죠.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해서 이만큼 일단 단기 수익 받고 더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셔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식에다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더 간다고 고집 피우고, 빠지면 더 빠진다고 고집 피우고. 근데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SDI 근데 오늘은 좀 다르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시장이 엄청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SDI가 지금 72만원 위에서 머물러 있는 이 시세들은요,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고, 2차전지 쪽 강하게 불기둥 세워가면서 미친듯이 솟구쳤지만 2차전지 쪽으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거기서도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졌고, 근데 SDI는 자기 자리 딱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모르게 이 주가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포스 있어요. 옆에서 막 쫄따구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딱 뒤에서 오야봉이 딱 이제 팔짱 끼고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SDI도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시면 최근에 잠시 집 나갔던 연기금 어디 단타 치러 갔다 왔나요? 아니면 뭐 용돈 뽑으러 갔나? 자, 오늘 다시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 있냐가 중요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순간에 60만원 초반대 보시면은 연기금, 보험, 투신, 기관, 외인 개인이 지긋지긋하다고 털어낼 때 메이저들이 다반화된 물량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75만원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 불기둥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뭐 안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빠져도 땡큐고 안 빠져도 땡큐예요. 그러니까 SDI 같은 경우는 내려도 고마워, 올려도 고마워예요. 올리면 빨리 올라서 고마워, 내리면은 싸게 살 수 있어서 고마워. 둘 중에 하나입니다. SDI 아직 없다? 저는 매수하셔도 된다고 봐요. 중장기 종목인데 뭐 1, 2%, 3, 4% 무슨 상관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게 30%, 40%인데 2, 3% 조금 고민하다가 10%, 20%를 더 놓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SDI 없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1차 매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차 매수 여전히 70만원 구간에선 2차 매수 가능해요. 근데 70만원까지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좀 더 강해집니다. 이유는 실적 시즌이거든요.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미국 시장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 다양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을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또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종목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내려도 땡큐, 올라도 땡큐인 종목은 이거는 진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SDI도 갑작스러운 악재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어요. 천재지변에 의한 악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양하게 악재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악재는 모든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다 돌발 악재가 생길 수 있어요. 삼성전자 뭐 악재 없었습니까? 겨울에 오스틴 한파 와가지고 수백억 원대 손실 봤잖아요. 30분만 공장 셧다운돼도 손해보는 금액이 얼만데. 그래가지고 2분기 때 실적 좀 부진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른 걸로 잘 팔아서 좀 복구했지만 파운드리 쪽은 2분기 결국에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그 뭐 한파로 인해서 정전되고 이런 거 뭐 우리가 예상이나 할 수 있어요? 분석할 때 항상 리스크라는 거는 그렇게 따라요. 그리고 변수라는 게 항상 생긴다. SDI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변수가 생기면 변수는 변수답게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는 거고, 지금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몰빵을 하거나 무리할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는 관점, 여유롭게 느긋하게. 너무 얼마나 깔끔해.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천주 제가 코엘 패션, 에코마케팅, 아모센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엊그제. 그죠? 아모센스는 바로 어제 시세가 나와서 우리 10%대 이상 VIP님들하고 같이 수익을 좀 챙겼었고, 코엘 패션은 어제 조금 뭐 그냥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엘 패션 아침에 제가 엄청난 걸 봤어요. 지금 호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막 특정 구간에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 7,350원이라는 호가를 왜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7,300원이라는 호가는요, 딱 정말 중요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선 기준으로 했을 때도 7,350원 부근이면서 더 이상의 저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31만 2천 주가 한 개 단일 계좌에서 대부분 물량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훅 치워버릴 수도 있는 리스크는 있죠. 그러니까 조금 시장 감안해서 7,300원 손절 잡겠다라고 생각하고, 짧게 손절 잡겠다 생각하고 7,400원 정도에서는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조만간에 한번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역대급의 거래가 터졌어요. 역대급의 거래.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나름 우량 기업이에요. 잡주 아닙니다. 나름 중형 주면서 우량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뢰를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300원만 손절을 내가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지금 현재 단가에서 매수 한번 해봐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별도로 관심 가져보시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참고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SDI 영상에서만큼은 영업 비중을 좀 최소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하고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싶어요. 주주톡 채널, 뭐 상업 채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영업적인 비중이 좀 많아서 불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도 밥벌이는 해야 되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업은 안 할 수는 없는데 SDI 영상에서만큼은 좀 최소화하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우리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고, 어쨌든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좀 안내만 해드리면 한 달 상품 44만원인데 너무 저렴하죠? 오셔가지고 이번 주말에, 그리고 되게 좋은 교육 영상들 많이 올라와요. 조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교육 영상 좀 몇 개 추가적으로 더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트레이딩 장세니까 회원님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급등주 공략 방법
2편 올라가고 매수 타점, 황금 매수 타점 잡는 방법 올라가는데, 이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서는 호가창 교육이 필요하고 체결 원리에 대한 이해 공부까지 같이 하셔야 돼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매매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십니다. 야, 이런 영상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리딩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이 44만원에. 그렇죠?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요. 자, 영상 하단에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회원님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꼭 여러분들 시장을 선도하는 투자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